안녕하세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예,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입니다. 저 오늘은 치과 수면 마취, 정식 용어로는 이제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죠. 네. 구역 반사와 치과 수면 마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구역 반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뭐 헛구역질이라고도 하고 구토 반사, 뭐 개극 리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통용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은 구역 반사라고 통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헛구역질은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입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헛구역질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치과 치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치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게 되는 트리거존들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뭐 목젖이나 편도선이나 뭐 혀뿌리, 구인두 등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는 건 혀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혀 자체가 민감하신 게 직접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가만히 돼서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좀 심해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긴장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예민한 정도의 역치가 조금 높아지면서 저절로 좀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뭐 진통 효과도 있지만 긴장 완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구역 반사는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원장님 구역 반사 환자분들 수면 마취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구역반사 환자분들 많이 봤지만 수면을 해달라고 구역반사 심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면을 계속 하면서 경험이 쌓였지만 그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후에 약이 들어가고 수면에 취해졌을 때 정말 그냥 일상 검사에서는 검사도 못 하시던 분들이 예.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저도 좀 놀라면서 진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병원 데이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지금 5년이 넘게 의식화 진정법을 하고 있고 다 구역반사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구역반사 환자 중에서 수면 마취로도 해결이 안 됐던 케이스는 한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뭐 구역반사도 그레이드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정도까지 수면 마취로 커버가 안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러면 매번 수면 마취를 해야 되냐? 원래는 수면 마취 필요 없다가 구역 반사가 생겨서 그러고 나서 수면을 하셨던 케이스가 있듯이 네. 반대로 수면 마취하고 나서 치과 치료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굳이 꼭 수면 마취를 안 하고도 맞아요. 이 이후의 과정들을 잘 끝내셨던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또 많이 권유해드리는 방법은 이게 치과 치료가 참 아이러니한 게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경우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 신경 치료라고 하면 또 몇 번씩 네네. 오고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힘든 날 하루 정도만 수면 마취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엔트오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네. 간접적인 수면, 일종의 수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실제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용해서 구역 반사를 해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케이스를 조금 추려서 두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한번 추려와 봤죠. 네네. 구역반사 때문에 오신 분들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해서 수면 치료를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치과 수면 마취를 통해서 구역 반사가 해결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